TBS 대선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특집 대담. 10% 동수저 안에 금수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를 병목사회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병이 이렇게 넓은 데 있다가 좁게 가는 이 병목을 통과해야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귀족 표준 취업인데 그게 표준 취업, 귀족 취업 경로가 아니라 그게 또 극적으로 좀 드러났던 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국공 사태.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다음에 사실 서울 도시철도 지하철 이쪽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좀 바라보자면. 그것이 뭐 심각한 문제죠. 우선은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릴 부연해야 될 이야기는 병목사회라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피시켄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만든 개념이고요. 제가 이제 그걸 가져다 썼죠. 이런 정말 좁은 병목 통과하는 거 두고 서로 간에 싸우고 사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병목이 왜 이렇게 좁아졌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기 병목이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럴 자리가 아닌데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좁혀놓은 겁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이제 두 개 통합됐을 때 서울 145선에서 585선 통합됐을 때 당시 이제 무기계약직들 를 이제 그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그 정규직 쪽에 반발이 있어서 사실은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쪽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무기계약직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했었어요. 자살했어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로 보수하던 분인데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 아마 맥락을 그러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다면. 그게 이제 구의역 김군 사건이 결국은 그거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기회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강자의 특권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약자에 대한 뭔가 배려도 이거 특혜라서 안 된다. 할당제 안 돼. 그런 거 안 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도 니들 시험 안 쳤잖아. 그렇죠. 정규직 되고 싶으면 시험을 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시험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필기 시험이. 예를 들면 현장에서 10년 근무하면서 성과 올린 사람, 실수 없이 성과 올린 사람이 훨씬 능력이 실제로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라라고요. 객관식 시험 보라는 거예요. 주관식도 안 되고 면접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정의 잣대는 객관식 시험 성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그걸 요구하는 예를 들면 젊은이들 혹은 정규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기회 구조가 좁아진 거 하나 또 하나는 너무 신뢰가 낮은 사회, 우리가 저신뢰 사회. 맞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면접관들 못 믿고요. 교수님도 못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 점수 빼고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저신뢰 사회를 저희가 만든 데 책임을 각자가 조금씩 다 갖고 있어서 그런 점까지 사실은 고쳐야 되는 문제지 그냥 너네들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기성세대가 만든 지옥도예요. 어찌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불평등, 공정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불평등을 문제를 삼아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교육 불평등 부분이죠. 스카이캐슬. 이거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정도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인서울대학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이 한 30% 되거든요. 전체 대학생 정원 중에. 그 외에 나머지 대학 정원이 70%니까 사실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방에 지잡대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욕적인 말이에요. 저희 참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 있어요. 지금 작년 코로나 이래로 재작년 벌써 지금 우리가 만 2년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초중고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하는 게 참 걱정이다라고 많은 보도되고 대책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 대학생들은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비대면으로 못했어요. 안 돼요. 지금 전문대 학생들이 2년 학교 다니는데 2년간 내내 비대면으로 예,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자격증이 안 나온대요. 그다음에 그 현장 실습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별로 그렇게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또 지방대 문제 얘기를 해보면 일자리 공고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네네. 일자리 채용 자체 공고 자체가 80%가 서울 수도권 기업에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사막이네요, 사막. 예, 일부 몇몇 작은 도시의 뭐 이런 부분을 빼고는 지방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방에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선 공무원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지방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서울에 돈 쓰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에서도 형편되는 사람 친구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10%에 가입하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또는 10% 내부에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90%의 문제 이것은 평등,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그렇죠. 얘기하지 않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10%에 불과한 그렇죠. 10%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그렇죠.